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2019년 3월 5일 화요일자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정보는 여러분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트론과 테더의 제휴 소식인데요. 트론 네트워크에서 USD 테더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더 기반, 트론 기반의 이제 덱으로서 또 들어가는데요. 덱 생태계에 테더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게 USD 테더인데요. 이 테더를 이제 트론 기반 프로토콜과 연관해서 상호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가 이제 좋아지냐면 결국은 트론과 이제 탈중앙 거래소에서 유동성이 이제 중간에 증가가 되고요. 실제 쉽게 이제 트론과 스테이블 코인 테더와의 교환,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덱과의 또 거래가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제휴적으로 좋긴 한데 글쎄요, 이게 어떤 임팩트를 또 가져올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트론이 여기서 주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USD 테더가 지금 조금 긴박해 보여요. 그러니까 테더는 지금 현재 경쟁자들이 많아졌어요. 초창기에는 독점 체제였는데 이제 다른 코인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코인들 제민이나 다른 유명한 코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JPM 같은 경우도 JP모건에서 나온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온다면 경쟁자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트론과도 이렇게 제휴를 맺고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테더를 활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독점 체제가 만약 아니라면, USD 테더에게는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론이 다른 또 코인들을 직접적으로 여기에 같이 제휴를 맺어버리면 별로 큰 효과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트론의 유동성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정도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가 이제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오스만 이렇게 이제 급락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오스의 하락이 조금 더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오스가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오스가 그만큼 또 상승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다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들이에요. 개발 활동이 감소한 것에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 활동을 이제 추적하는 포털 크립토 미소는 GitHub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이오스의 개발 활동의 감소가 두드러진다라고 전하고 있죠. 실제 개발 자체가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고 활동이 좀 감소할 수도 있지만 그 감소가 이오스의 완전한 하락이나 완전한 폐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크게 볼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크게 흔들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오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조셉령이 지금 비트코인 최대 난제는 상용하다, 그리고 해결사는 스타벅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셉령은
지금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자신의 트위터에 계속 꾸준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의 상용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점이나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활용이 지금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이 벡트의 지원을 받는 이 스타벅스, 벡트를 활용한 스타벅스가 빨리 나와서 결제를 지원하게 만들어야지,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만들어야지 암호화폐 사용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보여요. 지금 우리 스타벅스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이죠. 커피 전문점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의 지분을 다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스타벅스는 향후 암호화폐 결제 파트너십을 목적으로 벡트 투자에 참여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원래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취득한 벡트의 주식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재미있어요.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분의 규모, 주식의 규모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파트너십의 목적으로 지금 지분을 다량을 보유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건지 확실하게 좀 비밀스럽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벡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현금 등 현물을 지불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 통상적인 투자로 보기에는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현금과 현물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대가로 지불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현물 말고 뭘 지불할 수 있을까? 스타벅스가 지불할 수 있는 건 결국엔 벡트의 플랫폼을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그 권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아마 지불하는 게 있겠죠.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넘겨주겠죠. 근데 벡트는 유리한 부분이 스타벅스가 만약 벡트를 써주기만 해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벡트에서는 이 스타벅스가 쓰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파트너십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이슈가 됐지만 실제 스타벅스에서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 결제 솔루션으로 스타벅스의 매장에서 도입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벡트는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고요. 마케팅 효과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상용화가 저절로 될 거고 아마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먼저 확산이 된다면 엄청나게 매장에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 페이먼트, 그러니까 지불 결제를 하기 위해서 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스타벅스가 지분을 이렇게 갖게 된 거는 아무래도 스타벅스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활용한 지불 결제를 도입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조금 됩니다. 그냥 스타벅스가 또 활용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큰 거래를 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좋은 뉴스죠. 스타벅스에서 벡트를 사용하고 암호화폐를 실제 결제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져 보입니다. 자, 그리고 PwC라는 세계 4대 회계법인에서 블록체인 자격증명 관리 플랫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디지털 자격증을 안전하게 발급, 저장, 공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스마트 크리덴셜을 공개한 바도 있었고요. 여기 회계법인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그리고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많습니다. 이 PwC라는 이 기업에서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체들의 회계를 감당하고 그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또 이런 회계와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고 이미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PwC 아니면 다른 회계법인에서도 이런 영역들을 넓혀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리플이 랭크 그 뭐죠? 이 고용주 그러니까 탑 고용주에 올랐다라는 건데 뭐 탑 고용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 굿플레이스 투 워크 일하기 좋은 그 회사죠. 일하기 좋은 회사에 이제 그 순위를 랭크를 하는데 거기에 17위에 올랐다고 해요. 17이면은 뭐 그렇게 높은 건 또 아닌데 그렇다고 또 낮은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총 들어간 게 이 리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35개 회사들이 총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관련된 펌은 리플이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회사의 만족도가 높은 걸 보면 91%의 그 뭐죠? 그 일하는 분들이 지금 리플이 최고의 장소다, 일하기 좋은 최고의 장소다라고 하고 있고 95%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나 봐요.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 회사 분위기가 좋기도 하겠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리플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리플의 그런 성장에 또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리플에는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소매업체 크루거가 비자와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비자에서요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비싼 수수료를 이제 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참지 못하고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에서 야 그럼 우리 비자 안 써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슈퍼마켓 체인으로서는 세계 세 번째로 큰 소매 업체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최대의 소매 업체, 최대 슈퍼마켓 체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2,765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있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 슐로츠만 크로거 CFO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비자는 시장 점유율을 남용해왔고 오랜 시간 동안 소매 업체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매겨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 거의 독과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자, 마스터 뭐 이런 몇몇 개의 카드 회사들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수료를 계속 인상을 하면서 소매 업체의 수수료를 이제 빼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크로거가 드디어 이제 터트린 거고 그걸 알고 이제 모건크릭 디지털의 창업자인 폼필리아노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접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크로거가 25개 매장에서 비자 사용을 중단한다는 이유는 비싼 수수료 때문이라면서 누군가 크로거 내부 팀을 알면 모건크릭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제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그 제안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크로거에서 받은 게 아니고 거기 직원이 트위터를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로거 디지털 상품 매니저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크로거의 디지털 상품 매니저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담당자를 소개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트윗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다이렉트 메일로 연결이 돼서 서로 지금 주고받는 것들 재미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크로거에서 만약 이게 잘 연결이 되면 나중에 이제 크로거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재미난 현상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드 회사들의 그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이 수수료를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서 가져가게 만드는 요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매점에서 이런 상점에서 아까 말한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그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금 차츰 확산되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나오지 않죠. 바로 눈앞에 막 그게 모든 게 다 퍼져서 한꺼번에 바로 팍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캐치하는 겁니다. 그 변화의 과정들을 캐치하고 있는 거고 이 변화의 과정들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을 우리는 캐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변해가겠구나를 한번 예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다음에 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